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감성의 채널입니다. 사랑에도 나이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고요했던 가슴이 마치 늦가을에 피어나는 꽃처럼 다시 설렐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 향기로운 이야기에 마음을 열기 전 따스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야기의 온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4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 사람과 함께 맞이한 첫날 밤, 저는 마치 첫 경험을 앞둔 소녀처럼 수줍었고 온몸에 기분 좋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밤 저는 이불 끝을 꼭 쥔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따스한 숨결이 제 귓불을 스치는 순간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온몸이 꽃물처럼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스르륵 긴장이 풀어진 다리 사이로 누군가의 체온이 따뜻하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제 손과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인생의 늦은 계절, 노을빛과 함께 찾아온 봄처럼 설레고 조금은 두렵고 그리고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천사의 날갯짓 같은 평온함에 휩싸여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행복에 푹 빠진 저의 늦깎이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고들 하지요. 저 역시 황혼 무렵 멈춘 줄 알았던 가슴이 다시 뛰는 기적 같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노을 지는 저녁 하늘 아래 늦게 핀 꽃의 향기처럼 깊고 은은한 사랑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 벅찬 감정 속에 온전히 잠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문소영, 올해 64살입니다. 신촌 연남동의 작은 골목길에서 아담한 향초 공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른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작업실 문을 여는 것으로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문을 열면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바닐라 향과 어젯밤 피우다 남은 라벤더 캔들의 잔향이 아무 말 없이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손에 익은 나무 서랍을 열어 차곡차곡 정리해둔 아파들을 꺼냅니다. 곱게 말린 백일홍, 들국화, 라그라스, 작고 마른 꽃잎들 속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향기로 하루를 채워볼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고 천천히 답하며 저는 다시 노을빛을 닮은 손끝으로 하루를 엽니다.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말이죠. 이 익숙한 향기들이 오늘도 저를 단단하게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날 오후도 평소처럼 공방에 앉아 아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벤더 한 줄기 위에 은방울꽃을 살포시 겹쳐 올리던 바로 그 순간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고 공방의 문은 늘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라벤더 오일을 섞은 왁스를 조심스럽게 부으며 향초를 다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노랗게 말린 아파들이 마치 작은 계절들을 얌전히 눕혀놓은 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기 속에서 제 눈빛은 평온했고 손끝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인기척과 함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 하나가 공간을 가로질렀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 라일락 빛이 섞인 희끗한 머리카락, 단정한 옷매무새,
시간이 이토록 느리게 흐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서로의 눈동자 속에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계절이 흘러들었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건져 올린 듯한 이름 하나가 제 가슴 속에서 아주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현도 씨, 남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너질 듯 말 듯 아주 희미한 미소. 그 역시 놀란 기색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조심스러움이, 설렘보다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공방을 가득 채운 향초 냄새도, 건조한 공기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진 듯했습니다. 남자의 두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복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민 봉투 속에서 낡고 빛바랜 수묵화 한 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멈춰있던 두 사람의 과거가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대에 홀로 앉은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쏟아지던 햇살은 잦아들고 공방 안은 그 남자가 남기고 간 옅은 그리움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맡긴 그림은 작고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는 물에 젖었다 마른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단풍잎이 흩날리는 길을 걷는 여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먹선은 번져 있었고 배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생전에 무척 아끼던 그림입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이 그림 한 점을 세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곳 중에 하필 저를 다시 찾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마음의 정리라는 이름의 간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그날 밤 저는 작업실 한편에 앉아 향초 대신 그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작업용 장갑을 벗고 미세하게 갈라진 종이의 결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 이 그림 속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닐까? 뒷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은 모양도, 어깨의 각도도, 심지어 그림 속 여인의 팔선마저도. 그것은 아주 오래전 대학 동아리방 앞 단풍나무 아래에서 현도가 연필로 슥슥 그려주었던 그 스케치 속내 모습과 소름 돋도록 흡사했습니다. 그림은 말이야,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붙잡아두기 위해 그리는 거야. 젊은 시절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낡은 편지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다시 마주쳤던 순간의 감정만을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이현도 씨. 떨리는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던 순간 제 이름이 목구멍을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장면을 글로 옮기는 것이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그를 위한 향초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라벤더 오일의 감귤향 그리고 바닐라를 아주 살짝 섞었습니다. 그는 라일락 빛이 도는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색을 기억하며 향초 용기에는 그날 보았던 그의 셔츠를 닮은 보랏빛 리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의 이름은 처음 다시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병 위에 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처음 만남처럼 조용하고 소중해야 하니까. 며칠 후
그가 다시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손에는 작은 커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핸드 드립입니다. 향이 좋아서요. 저는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그가 들어설 때면 항상 라일락 향 같은 기운이 따라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제가 복원한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색이 살아났고 번졌던 선이 정리되었으며 한때 젖었던 종이도 이제는 말끔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그대로네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도 씨, 이 그림, 정말 아내분의 그림이 맞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 여인은 당신이에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뜻밖이었지만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이 단풍잎을 들고 서 있던 그 모습이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그림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이해해 주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죠. 그래서 내 기억 속 당신의 모습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라도 남겨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지워졌던 여인의 얼굴이 다시 제 삶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향초를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자몽향이었습니다. 이별의 슬픈 기억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용기를 상징하는 향. 저는 작은 카드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다시 당신을 그려도 될까요? 소영, 저는 그 향초를 다음에 그가 찾아와 앉을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두 사람은 조금씩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 작업실에서의 조용한 오후, 그리고 함께 걷는 신촌의 골목길. 늦게 피어난 사랑은 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향기처럼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요즘 들어 공방의 조명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발걸음이 머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커피,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제가 내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드립하는 법 배운 거 연습 좀 했거든요. 작업대 한쪽에 작은 커피포트와 드리퍼가 놓이고 우리는 그윽한 향기 속에서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현도 씨, 저는 혼자인 것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참 낯설고 이상해요. 그는 가만히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그저 배려의 습관이 아니라 삶의 온도를 데워주는 일이라는 거려. 그날 저녁 우리는 연남동의 작은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어깨에 닿는 바람도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선 그림자도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길, 예전에도 우리 함께 걸은 적 있죠. 겨울방학 끝자락에 같이 학교로 돌아가던 날. 맞아요. 그때 당신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잖아요. 눈꼬디 진다고, 너무 빨리 걷지 말라고.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날 이후로 누가 눈을 보면 당신을 떠올릴까 봐 한동안 눈 오는 날은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걷다가 작은 분식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떡볶이 드실래요? 매운 건 잘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젠 조금씩 익숙해지려고요.
매운맛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그날 밤 공방 테이블에 마주 앉아 우리는 함께 향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고른 향은 화이트 머스크, 따뜻하고 포근하며 오래도록 머무는 향이었습니다. 이 향이 좋더라고요. 당신이 떠오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촛농이 천천히 굳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는 그 어느 계절보다 따뜻하다. 현도 씨의 집은 홍제천 언덕이 담쟁이가 절반쯤 뒤덮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낡은 나무마루 위로 빛바랜 러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가 직접 그린 수묵화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긴 예전에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에요. 그냥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죠. 어쩐지 공기가 다르네요. 그림도 나무 가구도 모두 시간의 냄새가 나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감입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햇살이 천천히 방 안을 감쌌습니다. 이런 공간, 이젠 낯설지 않아요. 소영 씨, 이제 이 집이 당신의 집이 되면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현도 씨, 갑자기 그런 말씀은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껏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인 게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당신이 그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그 순간 문득 마루 옆 책장 틈에 누렇게 바랜 엽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그에게 보냈던 단풍잎 엽서였습니다. 이걸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난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속 마지막 얼음 조각이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현도 씨, 이 집,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너무 늦기 전에.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천천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현도의 집에 오래된 스탠드 불빛 하나가 밤새도록 켜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겠다는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어때요? 그날 아침 저는 현도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며 웃었죠.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는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라 무슨 편지 같아요. 한 숟갈마다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늦은 동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엌까지 들어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곤 했죠. 싱크대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채소를 손질하고 끓는 냄비를 함께 들여다보는 일이 이토록 따뜻한 것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현도 씨, 삶이란 게 결국 함께 밥을 먹는 일이었나 봐요. 그 한 끼 한 끼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공방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이런 분과 함께요.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던 아이가 예고도 없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우연히 기사에서 노을 담은 손이라는 공방을 봤어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엄마가 여기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난 아직도 아버지 제사상 지내면서 엄마 혼자 사시는 줄 알았다고요. 미안하다. 너에게 미리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날 밤 우리 셋은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서로의 마음도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지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후 누구도 엄마의 마음을 물어봐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잖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더라. 그날 밤 아들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라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우리 셋은 가끔 함께 식사했고 현도 씨는 장 보러 가자며 진우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작은 웃음소리와 반찬을 건네는 손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을이 공방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던 순간 현도 씨는 조용히 반지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빛을 머금은 라벤더 원석 반지였습니다. 당신 손가락엔 화려한 꽃 대신 따뜻한 향초가 어울리니까. 이 반지는 당신 손처럼 따뜻해요. 현도 씨,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다시 알게 해줘서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누구의 눈가도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혼은 거창한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은 삶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을 하루 중 가장 먼저 불러볼게요. 현도 씨, 잘 부탁해요. 우리의 남은 계절도 햇살 좋은 어느 토요일 아침, 우리는 연남동의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필름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웃어주세요. 찰칵. 오래된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의 시간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계절과 기다림,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사랑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끝에 걸린 순간, 현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 씨, 이제 우리 한 집에서 함께 걸어갈래요? 그 말 다시 들으니까 참 좋네요. 바람이 불었고 우리의 스카프가 같은 방향으로 날렸습니다. 노을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서로에게 기대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바로 이 작은 향초 공방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복 대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수많은 하객 대신 아들 진우와 몇몇 소중한 이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웃고 있으니 이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배경이 되네요.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난 사랑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는 함께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지켜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소소한 일상,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온기. 늦게 피는 꽃은 더 오래도록 그 향기를 남긴다고 합니다. 저희의 사랑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이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향기로 채워져 있나요? 어쩌면 바로 오늘 당신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새로운 향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